최근의 날씨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한파, 또 폭우로 인한 홍수와 가뭄까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지목이 되고 있고요. 또 탈탄소나 탄소 중립과 같은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또한 전쟁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원 전쟁과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굉장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토마토가 에너지 대전환 포럼을 새롭게 출범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현재의 전 지구적인 기후와 에너지, 환경 문제를 다각적으로 풀어가면서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대표 정광섭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주최하는 2022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바쁜 일정 중에 계신데요. 직접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김성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위원이신 이인선 의원님, 그리고 원내대표 비서실장 맡고 계시는 정의용 의원님, 그리고 원내대변인 김미애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은 참석을 하시기로 했다가 바쁜 일정 때문에 축사를 보내주셨고요.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님과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요. 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날도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벌써 가을로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세계에는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이웃 중국에서는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쪽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강한 폭우로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아직까지도 홍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데 이어서 흰남노 같은 전례 없는 초강력 태풍이 연달아서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재해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거대한 재난의 서막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시스템이 교란되면서 이상고온과 이상폭염, 그리고 초강력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대형 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분명합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효율은 또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은 전 세계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탈탄소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고 또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기후재앙에 앞서 경제재앙을 마주할 것이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올해 새롭게 에너지 대전환 포럼을 출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포럼의 올해 의제는 기후위기와 자원전쟁 시대, 대체 에너지의 현황과 미래입니다.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흐름을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3세션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의 전략과 또 성공 사례들을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연사와 토론자분들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강연과 또 활발한 토론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라는 난제를 풀어갈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주목해 마련된 2022 에너지 대전환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뉴스토마토 정광섭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무척 심각합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은 전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는 대홍수를 겪었고 미국과 유럽도 많은 비와 허리케인,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2022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회에서도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2 에너지 대전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해주신 뉴스토마토의 정광섭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많은 비와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세계 곳곳에서도 이상고온으로 인해 산불과 폭염, 가뭄을 비롯하여 태풍과 홍수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집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는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에 세계 각국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수준까지 줄이는 P455를 발표했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2023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RE100은 현재 글로벌 기업 380여 곳이 가입하며 산업의 흐름도 바꾸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생존입니다. 세계의 무한 경쟁 속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평가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2 에너지 대전환 포럼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침 이런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 포럼을 주도해 주시는 뉴스토마토의 정광섭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임춘택 원장님 기조 연설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뜻깊은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상기후, 기후변화 그러면 가까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남의 나라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영상에 북극 빙하가 녹아내려서 북극 곰이
물에 빠지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올해 들어서 전 세계가 이상기후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이것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절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 또 강력한 태풍, 긴 장마, 산불,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 원인이 화석연료, 탄소로 돼 있어서 탈탄소, 화석연료 탈피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후변화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 이제는 산업 측면에서 소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절박한 에너지 산업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소위 탈탄소적인 에너지 믹스를 쓰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민주당 정부와 우리 정부의 견해가 많이 달라서 민주당은 탈원전을 많이 주장했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린다고 했지만은 소위 태양광 발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시 이 탈원전 정책을 바꾸어서 신한울 3, 4호기도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중단되거나 가동이 중지됐던 원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정책들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탈원전을 주도했던 영국도 지금 복귀하고 있는 현상이고 독일도 다시 원전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달라질 그런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좋은 에너지 전환 정책, 가장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많이 내주시면 우리 김성환 민주당 정책여점도 나와 계시니까 이 지금 21대 국회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큰 틀이 잡혀서 이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시적절하고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참으로 의미가 깊고 좋은 토론회다 준비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후위기와 자원전쟁 시대 대체에너지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해 주신 우리 정광섭 대표님과 여러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우리 주호영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기후위기가 전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에 세계의 현자들을 모아놓은 로마 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리포트를 냅니다. 5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기후위기를 경고했고 각종 자원의 고갈을 경고했는데 그때만 해도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만 2000년을 넘기고 2007년을 넘어갈 무렵부터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게 현실화됐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60년대 제임스 와트가 석탄으로 소위 석탄 전기기관을 만들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에 대규모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석유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그 석유가 이런 일을 만들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 석탄과 석유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편리함을 위해서 석탄과 석유를 마주 갈 때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총량이 280 ppm이었습니다. 250년이 흐른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을 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는 450 ppm이고 지구의 온도 기준으로는 1.5도씨인데 이미 1.1도씨를 넘었고 이 속도대로 하면 7년을 더 버틸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석탄과 석유에 기반한 산업혁명과 결별하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거를 그린 수소 등등으로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새로운 문명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명체계, 산업, 건물, 수송, 환경,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으로 바뀌는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와 무역 시스템도 다 바뀌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당장 아리백 문제 등등 때문에 미국에서 소위 IRA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전기차가 막히기 시작했고 엊그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EU가 소위 폭력의 소위 역의 무역을 줄이고 국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주호영 대표님 먼저 나가셨습니다만 대한민국도 당연히 이 추세를 고려해 보면 재생에너지 속도를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로 더 빨리 하고 석탄과 석유 사용, LNG 사용을 더 줄이는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만 그나마 있는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30%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줄이고 그것을 원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세계의 방향과 정다른 방향을 펼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조업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 곳곳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을 속속 쌓아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목표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먼저 떠나시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지금에라도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빨리 높여야 합니다. 최근에 독일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약 45% 정도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독일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90%로 높이겠다. 영국은 70%로 높이겠다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30% 목표가 너무 높으니 21%로 줄이겠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원전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주 동력이 될 수 없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자체로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소위 우리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까지 낮추려면 최소한 10만 년에서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아리백의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이 포럼이 지금 우리 인류가 가야 되는 길, 특히 유럽과 미국 등이 가야 되는 길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 와중에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거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으로 공장을 옮기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제조업과 그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포럼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님들 토론 잘 경청해서 저희 당의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약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흰남노는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탄소, 탈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합니다. 그중 전력 생산에서 기인한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3%에 달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국내 발전 비중의 약 63%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발전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2030 NDC의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안보 문제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